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금 광주에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난해엔 전야제를 못 열었는데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됐던 전야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은 사전 행사가 진행 중이고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됩니다. 규모도 크게 줄었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금남로 행진 등이 취소됐고 대신 문화예술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네, 올해 행사에서 눈에 띄는 게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냈습니까? 네,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의 모습에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야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미얀마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형상화한 공연에는 미얀마 현지인들이 직접 나오고 발언도 하게 됩니다. 5.18 41주년 기념식은 내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일부 광주 시민들과 5월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보수 정당으론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유족이 주최한 추모제에 참석했다면서요? 네, 추모제는 희생자 유가족의 제사로 보면 되는데요. 5.18 유족회는 이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보수 정당 인사가 추모제에 초청받은 건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족들은 두 의원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는데요. 두 의원이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승격을 돕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위덕대 학생들이 오늘 광주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사과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네, 위덕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7명과 교직원 2명이 오늘 오후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라고 말한 같은 학교 박훈탁 교수 대신 사과하기 위해 온 겁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헌화했고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군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전단이 뿌려지고 있는 나라 바로 미얀마입니다. 바로 벌써 103일째 민주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5.18 41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외교부 차관은 광주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자동차 위로 하얀 종이가 흩뿌려집니다. 군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로 103일째인 미얀마 반군부 시위는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41년 전 5월의 광주에서처럼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을 하루 앞둔 오늘 미얀마에서 영상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I'm really delighted to have a chance to give this message to honor and commemorate the 41st anniversary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모저우 차관은 앞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지켰던 5.18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 salute and pay tribute to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in the movement. Eventually, however, South Korea became a democratic nation. 특히 미얀마의 오늘이 41년 전 광주와 닮았다며 지지와 연대를 계속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believe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people of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our people's movement for democracy.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until we achieve our goal. Our goal is the same with that of Gwangju people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hich is democracy, human rights, and freedoms that we deserve. JTBC 정용환입니다. 정치권에선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권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18을 하루 앞두고 호남으로 내려갔고 그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지옥철 논란에 휩싸인 김포 시민들의 출근길을 체험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걸음은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북도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이세준 열사 추모식도 찾았습니다. 내일은 광주로 이동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 일정에 맞춰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호남을 훑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5.18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5.18 정신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었다는 글을 올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지난 주말 광주에 머물며 5.18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닫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호남을 떠나 경기 김포의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혼잡률이 300%에 이른다는 김포와 서울을 잇는 김포 골드라인 전철을 직접 탄 겁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장에서 갑자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에 인색할 필요가 있냐며 시간이 가면 더 혼잡해진다고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경선 연기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경선 연기론을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등 후보부터 대부분의 후보가 건의하면 당에서 경선 룰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측근에게 적절한 시점에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5.18 정신에 대한 생각을 짧게나마 밝히는 등 침묵을 깨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적절한 시점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할 걸로 안다. 한 측근이 JTBC에 전한 윤 전 총장의 생각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주말 사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거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국민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5.18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란 등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놨습니다. 총장 사퇴 이후 자맹은 이어가고 있지만 5.18에 맞춰 침묵은 잠시 깬 겁니다. 특히 5.18 정신을 통해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평소 자신의 국가관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란 평가가 나옵니다.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비하면서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이 앞다퉈 윤 전 총장과 인연을 과시하자 윤 전 총장을 영입하면 정권 교체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매일 있어서는 안 된다. 최지영 감사원장 그런 사람도 같이 해야 되지. 한 사람이면 되겠어요. 경쟁의 판이 깔려야 된다. 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바로 윤 전 총장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